자연 예상 문제 이제 9번 볼게요. 자, 보기는 이제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전략의 다양한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 1, 2, 3, 4에 들어가 적절한 전략을 찾아 쓰시오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개념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독서 전략에 대한 뜻이 나와 있죠. 그 개념과 관련된 걸 이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지문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EBS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뭐 이제 작년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를 이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본 적이 없는 지문이죠. 뭐 하여튼 전혀 본 적이 없는 지문이긴 하지만 뭐 이 약수령 논술이란 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가천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슷한 방식으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떠오른 의문을 임시로 기록하는 방식이라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떠오른 의문을 임시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싶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빨리 읽다 보면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성우사설로 잘 알려진 이익은 독서에서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어떻게 질서란과 강조해서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익은 송대 학자인 장제가 책을 지을 적에 지방 곳곳에 붓과 벼를 놓아놓고 간혹 밤중에도 밑줄 쳐봐요.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가져다 메모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냥 딱 일어나서 기록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떠오르는 의문을 임시로 기록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질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밝히는 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어디서부터 볼까요? 한 중간쯤 볼까요? 첫 번째 문단? 한 밑에서 네 번째 줄. 또한. 보이죠? 의문의 심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알매에 이르는 것 전보다 치지라고 말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의문의 심화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는 것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 태도를 뭐라고 한다? 치지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치지란 걸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궁격과 완미란 걸 제시한대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궁격이라는 게 뭐라 해야 되죠? 보면은 의문을 물고 늘어져 끝장을 보는 집중과 몰두의 공부를 의미하고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문을 물고 늘어지는 건 뭐죠? 의문의 심화. 내가 이제 진정한 알매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알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대충 알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장을 본다는 얘기보다 내가 이걸 알 때까지 어떻게 계속 질문해서 알매에 이르겠다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보기에 개념 2번 보시면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연구해서 밝혀내는 것보다 진정한 알매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궁격이에요. 궁격.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궁격으로 볼 수 있겠죠. 2번은.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정리 방법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괄호 2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능숙한 독자들은 보이죠? 독서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보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더라도 어떻게 전략을 다양하게 뭘 할 수 있다?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3번은 뭐 글자 그대로 나왔죠?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뭘 활용한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뭐 3번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은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어렵게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4번 보면은 글의 의미를 잘 생각하여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아까 궁격과 완미에서보다 완미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 그 완미 있는 부분 보시면은 책에 담긴 뜻을 어떻게 천천히 되새기고 음미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음미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음미한다는 건 보통 이제 음식을 이제 시식할 때 그 맛을 볼 때 쓰는 용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시식하는 분들이 딱 한 입 먹어보고 이거는 뭐 간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래서 맛이 좋네요, 이건 좀 맛이 조금 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걸 우리가 음미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음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또 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책을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글의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 내용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표현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곱씹어 보는 거, 따져보는 거 우리가 뭐란다? 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미라는 단어를 모르면 아무래도 4번 답을 좀 찾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4번은 뭐다? 잘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방식이 뭐죠? 음미와 관련된 거니까 4번의 정답보다 완미입니다. 완미. 알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 이제 9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천대랑 뭐 거의 유사한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뭐 3번에 나왔던 답 마인드맵 빼고는 여러분들이 답을 조금 찾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1번과 2번과 4번에 나오는 그 보기 개념이 있죠.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죠, 글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뭐 상명대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뭐 내가 공부하지 못한 지문이 나오면은 뭐 이제 글자 찾기 식으로 찾는 것도 뭐 이제 그거는 차선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시는 이유는 뭐다? 글의 지문을 우선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뭐 이 9번 문제처럼 지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좀 말을 바꿔서 냈죠. 그래서 설령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래서 9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보기는 이제 제시문을 읽고 대공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 1, 2, 3의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으시오 돼 있죠. 작년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경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회 분야에는 특히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깔고 이제 텍스트, 이제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 공부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이 10번 문제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글자 찾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좀 지문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난이도에 있는 지문은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근데 뭐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제 수능 완성의 독서 지문 보면은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건 맞긴 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려고 낑낑댄다? 그것도 이제 비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보다 그냥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기보다는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시고, 모르는 건 그냥 물음표로 두시고, 이 10번 문제처럼 어떻게 글자 찾기 식으로 문제 푸는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10번 문제 보면은 이거 제가 읽어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해 못해도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볼까요? 주장 가설을 보니까
통화 가설이란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거기 밑에 오른쪽 2번 먼저 볼게요. 대공황의 원인인데 있죠. 그쵸? 근데 1번은 뭐죠? 주장 가설의 하나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글의 지문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통화 가설이라는 게 있고 무슨 가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무슨 가설 찾는 게 1번이에요. 그쵸? 근데 1번 문제 여러분들 바로 찾죠. 어떻게? 세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딱 제일 첫 번째 글자로 뭐가 나요? 통화 가설이라는 게 나오고, 그쵸? 세 번째 문단에 이제 바로 뭐가 나요? 지출 가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답은 아주 쉽게 찾죠. 그죠? 지출 가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통화 가설, 지출 가설이 있는데 그럼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 하니까 지출 가설에 대한 대공황의 원인은 나와 있죠. 뭐라 했죠?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면은, 그쵸? 뭐라 되죠? 세 번째 문단 보면은,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보다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 이게 정답, 이게 거기 보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도 세 번째 문단처럼 유사한 형식으로 제시가 돼 있겠죠? 그쵸? 그럼 뭐뭐를 뭐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이다. 뭐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문단에 뭐라 했죠? 아주 친절하게 나와있죠. 아주 찾기 쉽게. 어떻게? 대공황의 원인이 뭐라 했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보다 통화정책 실패.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정답이 보다 뭐 통화정책 실패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더 길게 써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겠죠. 근데 통화정책 실패란 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3번 보면은 이제 3번에 이제 그 범주는 뭐죠? 묻는 게 대공황 해결을 위해 요구되었던 정책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 가설은 나와있죠? 통화량 확대 정책. 그렇죠? 그래서 막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막 있다 보면은 두 번째 문제 나와요. 그렇죠? 통화량 확대 정책. 근데 뭐 하여튼 그건 이제 문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3번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3번에 지출 가설에 대한 이제 그 요구됐던 정책,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됐던 정책, 대안이 뭐냐? 뭐 그런 글자 있으면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막 쭉 있다 보면은 막 문제점만 나와. 문제점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있다 보면은 그 마지막 문단, 그렇죠? 밑에 세 번째 줄. 그렇죠?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그렇죠?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인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 유발을 보다 팽창 재정 정책, 이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팽창 재정 정책만 정답이 될 겁니다. 왜? 통화 가설에 요구되었던 정책으로는 뭘로 나와 있죠? 통화량 확대 정책이라 되어 있고, 그렇죠? 대공황 해결을 요구됐던 정책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정책으로 끝나는 말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뭐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적자 재정 막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겠어요? 확팽창 재정 정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이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지문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 지문을 볼 때, 그렇죠?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최선의 방법인데, 근데 내가 모르는 지문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지문이나 아니면은 공부는 했는데 좀 까먹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 지문을 본다 해도보다 글자 찾기 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도 보다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어떻게 내가 문제를 미리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딨지? 하면서 찾아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